네,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김능구의 전국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별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60%를 넘어서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4년차 대통령으로서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이 보수 일각에서는 지금 코로나19에서 전부 다 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그 사람의 실제적인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 이 다르게 어쨌든 그 위기에 대한 극복에 대한 어떤 각 나라 국민들의 어떤 바람이 대통령의 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그 레임덕이 오느냐로 가지고서도 이렇게 상당히 그 조심하고 했더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정치 역사상 4년 차에 70% 대통령,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더더욱 이 촛불 정부라고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가 어떤 국민을 위한 개혁과 코로나19를 제대로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이 국회의 어떤 이 협조, 또 국회가 실제 그 과정에서 국정 동반자로서 같이 가느냐. 물론 야당은 비판하면서 가야 되겠죠. 비판과 견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같이 대한민국의 그런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어떤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길에 과연 국회가 동행할 것이냐 제대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기념 특별 담화를 했죠. 이 담화에서 이 정말 코로나19에 좀 집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방역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둬내면서 이제는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위기에서 경제 살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의지 표명의 초점이 두어졌다고 다들 평가합니다. 한국판 뉴딜, 코리아 뉴딜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경제 체질 개선과 그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로 취약계층을 향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강조하고 있죠. 이걸 제가 쭉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좀 자신감이 엿보인다. 지금 어떤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 논란 이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해낼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하고, 지금 국민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현 정부와 여당의 어떤 이 정말 이제는 프로다운 어떤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해내면은 정권 재창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인식과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주 양당 원내대표 선거 김태년 의원이 당선됐고요. 1차에서 이 가반을 가뿐히 이렇게 넘었죠. 전해철 의원은 72표, 82표 뭐 이랬고, 비주류를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이 9표밖에 못 얻은 게 좀 이렇게 여러 분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근데 김태년 의원도 뭐 친문 당권파다 이렇게 뭐 언론들이 분류를 하고 그랬는데, 홍영표 의원이 저희 폴리뉴스 인터뷰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계파로 구분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 이런 것 갖다가 느껴졌던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전해철 의원보다 김태년 의원이 이 21대 국회 초기의 원내 사령탑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10표의 차이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워낙 영남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지 않겠나.
단순히 이 영남 어떤 보수 본류가 아니라 조영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고 당을 이렇게 탈당을 하고 바른정당에서 원내대표를 하는 등 이런 활약을 하다가 다시 또 복당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어떤 좌표 설정과 이렇게 미래를 위한 쇄신 부분에 또 적합한 이 리더십이 아니겠나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이 조영우 원내대표가 압도적으로 권영세 의원을 갖다가 물리쳤죠. 이게. 하지만 이 권영세 의원과 조혜진의 이 콤비가 저는 이 앞으로 당 운영에서 가지고도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보고 조영 의원도 아마 그러한 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김태현 의원과 조영 의원이 조영 원내대표의 부친상을 통해서 1차 만남을 했죠. 하고 어쨌든 간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지금 개최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번에는 꼭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될 어떤 법안과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이거는 민생을 위해서 또 절절한 어떤 국민의 요구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또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을 잡는다면은 21대 국회 처음부터 꼬이지 않을까 스텝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밀고 당기고는 있겠지만 이 5월 중순 이후에 이 20대 국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민생 현안과는 달리 상당히 지금 이슈의 초점으로 이렇게 좁혀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국회법 개정입니다. 예, 국회법 개정이 21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5월이 아니라 6월 국회겠죠. 아마 이 국회법 개정이 제가 볼 때는 개원 협상,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 구성, 이 협상과 국회법 개정하고 같이 맞물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 이 국회를 상시하겠다. 매월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처리 시한을 축소하겠다. 뭐 330으로 걸려 있는데 이걸 뭐 거의 1년 가까이니까 이걸 줄이겠다 이거죠. 그리고 중요하게 법사위의 자구 체계 심사권을 폐지하겠다. 자구 체계 심사권을 가지고서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했고 이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음으로 해서 상당히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분들을 법사위에 계류시키는, 지금 현재도 보면은 이 20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통과를 한 게 법사위 계류 법안만 55건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조영 대표가 법사위 권한 축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쟁점이 되겠지만 국회 상시화와 신속 처리 안건의 처리 시한 축소 이 등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이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일하는 국회에는 조영 원내대표도 아마 본인이 가져가야 될 큰 방향 중에서 일하는 국회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양당이 일하는 국회에서 국민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상 의장당 선출과 상임위원장, 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은 6월 8일까지가 처리 시한입니다. 제가 듣기로 6월 5일인가 21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전에는 보면 평균적으로 원구성까지
평균 40일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코로나19 국난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이 아마 원구상까지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한국당 중심의 별도 교섭단체, 이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히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있죠. 분명히 지금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가 이제 조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선출되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통합 과정을 갖다가 거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과도 합해서 국민의당이 3석이잖아요. 이게 19석이니까 합해서 교섭단체를 만들겠다. 이런 것도 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민의당에서 그럴 의사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당히 그걸 갖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집착까지 할 정도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꼼수와 위성정당 부분을 아주 엄중하게 비판했었기 때문에 그 당과 교섭단체를 할 일은 없고, 아마 사안별로 봐가지고 야당의 어떤 입장에서 미래통합과 사안 연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됩니다. 이 상임위원장은 본래는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이게 가반을 넘게 차지하게 되면은 상임위원장을 가반 정당이 다 차지하는 거고, 미국에는 한 석만이라도 더 얻게 되면은 일당이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4대 국회부터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합니다. 이제 교섭단체에 한해서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배분하는 되는 거죠. 근데 국회 법상은 이렇게 상임위원장을 갖다가 위원들의 투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상임위의 가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음포를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4대부터 이어준 상임위원장을 서로 이렇게 의석수에 대해서 나누는 걸 바꿀 경우에는 엄청난 또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전략을 설 리는 없다, 이래 보여집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라든지 예결위, 이게 국정 운영에서 꼭 필요한 상임위 부분은 이번에는 이게 압도적으로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상임위원장은 확보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지켜내려는 야당과의 이런 협상의 한 모습이, 한 장이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주목받게 될 건데, 과연 그 부분들을 정말 국민과 민생을 보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입법 권력으로서 정말 제대로 그걸 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난 탄핵 국회와 이번에 개혁 국회에서 지금 이제 총리로 계시는 정세균 의장과 문희상 의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정세균 전 의장님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정말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어떤 이 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간 점에서는 많이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이번 첫 21대 국회의 국회의장으로는 박병석 의원이 6선이고, 이 원내대표하고 이 국회의장,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 현역 의원들이 뽑는 선거는 이 재수 삼수가 유리합니다. 원래. 예. 그래서 우리 박병석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국회의장에 이 재수의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또 통합의 리더십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뭐 둘째가람 서로할 분이라서 대세론이 지금 형성돼 있죠. 예. 그렇지만 이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경제 전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통합의 리더십이라든지 미래의 리더십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김진표 의원을 꼽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경선을 가지 않을까. 재생할 때는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되고 또 한 분은 다음 후반기 국회의장이 되지 않을까. 그 예측도 해보는데요. 뭐 추대가 될지 경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 다 지금 현재 당의 자원으로서는 국회의장 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도 민주당은 3선 이상이 20여 명인데 여당에는 한 11개에서 12개, 18개 중에서 이렇게 그 정도 차지하지 않겠나 싶은데 내부 경쟁도 치열할 예정이고 이것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가는 거고 또 민주당에서는 재선 이상의 여성 의원이 2개 상임위원장을 맡은 게 또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여성 의원들은 아마 국회 부의장 자리 하나를 여성 의원들한테 이렇게 할애해라 라는 소명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소명을.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이제 더 높아진 어떤 여성 의석수에 맞춰서 여성 의원들이 활약 또한 이번 원 구성부터 이렇게 주목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민주당의 당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8월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찬 당대표가 이 절차대로 당헌 당규대로 되길 바란다는 말을 명시하셨고 그래서 이 뭐 비상대책위원회 대선 주자들로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도 나왔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적절치 않다고 수면 밑으로 이제 내려갔고요. 그래서 8월 전당대회에서 이 경선을 통해서 나올 것 같아 이러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이낙연 전 총리가 이번에 21대 이 선거에 있어 가지고 공동 총괄 상임위원장을 했죠. 이낙연 전 총리가 당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들 합니다. 이게 이낙연 총리는 대통령이 지금 70%의 높은 지지율을 하고 있지만 이낙연 총리도 대선 주자 중에서 40% 이상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세론을 형성했던 위해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뭐 고건이라든지 일정 시기에 대세론을 차지했던 그런 분들도 40% 이상을 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다자구도에서 지금 40%의 높은 지지율을 낳고 있죠. 이거는 야권에 또 지금 대선 주자 인물이 지박되지 못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지지가 높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호남에서 아마 투표하면 95%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로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맞섰던 민생당도 다들 뭐 선거 슬로건이 이낙연 대통령 만들겠다는 주장을 하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낙연 총리는 나름대로 넘어야 될 산이 많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당의 세력 기반이 없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 세력이 지금 부재하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약점이고, 자기 정치를 조직으로서의 정치를 하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이 대통령 경선, 뭐 경선이 추대식으로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경선 그리고 본선에서 이 정권 재창출 승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일차적으로 이 당내 조직이 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이 부분은 바로 2011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 당대표로 출마한 부분하고 그 필요성은 뭐 거의 흡사하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떤 당대표로서 당권을 장악하면서 당의 어떤 그 본인의 세력화를 이뤄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출마 불출마 논쟁이 있는 가운데서 결국 출마로 이렇게 기결됐고, 물론 그 부분들이 이후에 선거를 앞두고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바뀌었지만 당대표의 출마가 결국은 그 이후에 이 대선 후보 또 한 차례 낙선 이후의 어떤 이 보궐선거에서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중론의 평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역시 그 앞으로 이 대선의 대통령의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7개월 남짓되지만 당대표 경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당의 입장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보면은 우연과 필연이 결합돼야 되고, 뭐든지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라 서로 모순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중첩적으로 요구될 때 그 일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당대표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의 본인 입장에서 이 당대표가 자기 세력화를 위해서 필요한 점이 있지만, 당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엄청난 국민의 바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도 두렵고 무섭고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그 선거 전만은 실무적으로 사실상 총괄했던 양정철 그 민주연구원 원장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중압감은 지금 이제 공이 문재인 정부나 그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 소속 의원들은 다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다시 말해서 이번에 선출되는 그 초기 첫 당대표는 통합의 리더십과 협치의 리더십을 갖다가 가지고서 국회 운영을 주도해 나가면서도 국회를 파탄에 빠지지 않게 효율적인 어떤 운영으로서 민심에 보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이 당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당대표는 서로 간에서 이 당권 경쟁 속에서 있는 구도가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에서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의 어떤 상징으로서 당대표 추대로운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과 당의 어떤 양쪽의 입장에서 그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당권 도전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권 도전 의사를 갖다가 5선의 송영길 의원과 4선의 홍영표 그리고 4선의 우원식 의원 등은 그 이미 총선에서 지원 유세를 통해서 의지를 밝힌 바 있고, 대구에서 낙선한 김부겸 의원도 당권 주자로 그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번 당대표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사실상의 추대설이 유력하다고 했지만, 거꾸로 이 부분을 이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추대가 이낙연 전 총리를 사실상 대권 후보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친문 줄이든지 이재명 지사, 박원순 시장 등 대권 주자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이 지금 앞으로 이 5, 6월 동안에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6월 말 7월 초 정도 되면은 이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에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이 국회 의장부터 시작해서 상임위원장 진용을 어떻게 짜든, 그리고 당대표로 누가 나서서 이렇게 그 당선이 되든 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한 그 민심의 바람을 이 21대 국회에서부터 이제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답게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을 주도하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뤄내고 문재인 정부가 정말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이 세계 속에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